지금 14억 인사이트로 세계를 여는 스위치 온! 뉴스 트렌드 여행까지 없는 게 없는 하이브리드 매거진 쇼 차이나 온! 안녕하세요, 최기훈. 서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자타공인 중국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역사로 중국을 읽는 남자, 광운대학교 김희교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방송 나간 다음에 주변 반응이 궁금해요. 가족들은 선방했다. 그러나 선방했다. 50점 정도밖에 못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가족들이 50점이면은 다른 분들의 점수는 안 여쭤보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김희교 교수님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고요. 네, 또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 통역사죠. 그래요. 교수로 활약하고 계신 마국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중국제회통스타 마우치입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베이징을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또 중국 친구들이 네. 저한테 중국의 우리 동네도 좋은데 오. 꼭 한번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오늘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저희 첫 방송 나간 다음에 중국 여행에 대한 의지가 안에서 부글부글 맞습니다. 끓었습니다. 오늘도 그 열기를 더해서 힘차게 한번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디로 또 떠나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중국 뉴스 스위치 함께 켜볼까요? 네, 차이나 온! 빠밤. 사실 오늘은 또 어떤 네. 헤드라인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비록 중국인이지만 또 이제 한국에서 중국 정보가 잘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 중국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한테 중국의 소식을 좀 발빠르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더 유익하고 재밌을 겁니다. 제가 아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좋습니다. 오늘도 큰 기대를 가져가 보면서 우리 지연 씨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차이나 헤드라인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9일 베이징 향텐청 선저우 19호 승무원 3인은 심폐 근력 100% 회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83일 동안 88건의 실험을 수행했고 달토양 3D 프린트 벽돌 제작에도 성공하며 달기지 건설 가능성을 앞당겼습니다. 작년 12월 17일엔 9시간 6분의 우주 유영 신기록을 세웠고 4월 30일엔 5바퀴, 50분 만에 동풍 착륙장에 안착했습니다. 결국 탱궁은 ISS 이후 새 연구실로 부상했고 중국 우주굴기는 이제 달과 화성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차이나 헤드라인 탑3 두 번째 영상부터 보시죠. 영상 속의 주인공은 저장성 닝보이 13살 중1 짱커이입니다. 네, 내성적이었던 소녀가 무협영화에 반해 비도에 입문을 했고 방학에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던지기를 시작해 1년에 딱 이틀만 쉬었다죠. 그 결과 6m 거리에서 53자루를 연속 명중 2024년 산둥 국제대회 속투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요. 자, 전통 무형문화재 기술을 연마한 13살의 소녀 짱커이는 무협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전 세계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차이나 헤드라인 탑3 마지막 소식입니다. 밀수확철 콤바인이 금빛 밀바다를 가르며 달립니다. 그 뒤엔 성인 키 3배쯤 되는 돌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사자, 코끼리, 장군, 문신, 양까지 모두 1027점. 중국 허난궁이 북송 왕릉 약 2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밭 한가운데 천년째 수확을 지켜보는 진귀한 장면입니다. 과거의 왕릉과 오늘의 농사가 한 프레임에 공존하는 곳, 바로 밀밭 지킴이의 고향입니다. 이상 차이나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83일이나 우주에 살고 내려왔는데 앞서 봤지만 표정이 다녀왔습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6개월 동안 사실 우주에 있었던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아까 소개 들어보니까 무슨 9시간 동안 우주 유영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진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끔씩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중국 우주인들의 성과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한 개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주 장기 체류 183일과 착륙 3일 만에 심폐 근력이 발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게다가
이 기간 동안 다르그로 3D 프린터 벽돌을 만들었고 무중력 상태에서 신약 실험 등 총 88건의 우주 실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요. 돌아올 때는 원래 11바퀴를 돌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숫자도 확 줄였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 착륙을 할 때 11바퀴를 돌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어떤 규칙 같은 건가요? 네네. 룰? 예. 그래야 뭐 기술적으로도 안전하고 네네. 신체적으로도 아, 그렇죠. 그것이 안전한데 이번에는 5바퀴만 돌고 내려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이제 기술로서 그걸 다 커버를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연료가 3분의 1 연비가. 연료가 3분의 1 이상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들이 방사성에 많이 노출되는데 그 노출 빈도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주를 쉽게 일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기술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우주인을 보냈던 국가들은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11바퀴를 다 돌지 않고 이렇게 착륙한 게 거의 최초인 건가요? 네, 최초입니다. 이야, 5바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그래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뒤에 실행을 한 거다 보니까 네. 그만큼 기술력이 발전됐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업적들을 쌓은 덕분에 중국 탱궁이 ISS 이후 새 연구실 1순위로 떠올랐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ISS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서방 국가들이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해서 2030년이 되면 미국 중심의 우주정거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은 뭘 만드느냐 하면 달 궤도 중심으로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그와는 달리 지구 중심으로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있고요. 지구에서 약 400km 상공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을 넘어서서 우주산업의 핵심인 우주정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나사에서 나온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엑시옴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상업용, 관광용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탱궁과 게이트웨이 그리고 민간 정거장까지 우주연구실 전성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의 주인공은 저장성 닝보에 사는 13살 중학교 1학년 짱커이입니다. 짱커이. 발음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들으면 늘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무협 영화에 반해 비도를 시작했고 방학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던지기를 시작해 1년에 이틀 쉰다고 합니다. 1년에 이틀이면 364일을 연습한다는 얘기예요.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이틀을 뭐 때문에 쉬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해지네요. 쉬어야 하죠, 쉬어야. 아니 그러니까 쉬면 많이 쉬어야 되는데 1년 365일 중 왜냐하면 이틀. 이 6개월에 한 번씩 칼을 갈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 역시 합리적이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칼을 갖다 다른 아이디어. 이틀 쉬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틀 쉬는 내용이요? 칼을 구매해야 될까? 야, 저희 생방송이었으면 큰일 났어요. 그렇죠? 네. 사고입니다. 우리 교수님 한번 말씀해. 이틀을 쉬는 이유. 중학생이 저 짓을 하고 있으면 네. 그냥은 우리 관념으로서는 정말 쓸데없는 돈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런 일을 하고 있으면 가서 공부나 하라 그럴 거 너 뭐해? 아닙니까? 이러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일도 뭔가 전문성을 가지거나 독창성을 가지면 이게 뉴미디어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요. 하나의 대단한 새로운 산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딱 그 케이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통 무형문화재 기술이 Z세대 바이럴과 만나서 13살 소녀를 세계 무대로 올려놓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정도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짱커이 말고 서지연이가 해도 네. 진짜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기술이면 제가 해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 장커이는 앞으로 중국 문화부에서 국가 홍보대사로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한 밀밭의 북송 왕릉은 어떠셨어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지금 보신 저 장면이 이제 허난성의 이 궁이 그러니까 북송
황제 7이 묻힌 왕릉인데요. 지금은 온통 밀밭으로 이제 뒤덮였죠. 그래서 면적이 축구장 300개쯤 된다고 하고요. 석상이 1027점이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왕릉 일단 문화재잖아요. 근데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요. 지금 아까 앞서 보면은 바로 옆에까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밀농사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래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 이곳은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보호팀 122명과 드론을 통해 24시간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도 짓고 문화재로 관광도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뭐 무대, 살아있는 박물관, 뭐 그런 셈이 되는 거네요.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중국의 이슈들을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혁신을 노리는 중국의 산업을 알아보는 코너 노트! 그래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중국의 미래 산업을 소개해 주실 차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첫 방송 나간 다음에 저희를 이제 어렵게 알아채지 못하게 했는데요. 지현 씨 뭐가 들어오시나요? 것 같고. 저는 약간 지식재산 플랫폼이 좀 글자가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글씨가 흐린데 크네요. 네.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IT가 아닌 뭔가 다른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IT는 없지만 IP라는 키워드들이 좀 여러 번 나오는 그래, 것 IP. 같습니다. 네. 아, 예리한데? 그렇죠. 예리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저희 중에 지금 답이 나와 있나요? 국진 씨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야는 IP 산업입니다. IP다. 그래. 네, IP 산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에게 중국 산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줄 AI 비서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이나온 AI 비서온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IP 시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IP란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 등 자신의 정서와 취향을 반영한 캐릭터와 관련된 굿즈를 소비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곱차경제라는 신조어도 나타났습니다. 이 단어의 중국어 발음은 굿즈, 바로 영어 굿즈를 나타내는 것이죠. 중국의 굿즈 경제 산업 규모는 2016년 189억 위안에서 지난 23년 2219억 위안까지 성장했으며 연평균 42%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중국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홍콩 출신 아티스트 룽 카싱이 디자인한 괴물 토끼 캐릭터는 2015년 더 몬스터라는 동화 속 주인공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2019년 피규어 시리즈로 판매되는데요. 에너지 시리즈, 하이라이트, 해적 등 다양한 테마로 확장되었죠. 이 중에서도 주인공 캐릭터는 숲속 세상에서 다른 몬스터들과 살아간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1세대 피규어가 무려 하나 2억 3천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해당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30억 개 이상 팔려나가며 해당 브랜드의 해외 시장 매출은 400% 이상 급증했죠. 지금까지 AI 비서온이었습니다. 저희 이 AI 비서도 IP 아닌가요? 그렇죠. 친구 설명해줬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쨌든 아는 익숙한 캐릭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보자마자 생각났는데 영상에 나왔던 괴물토끼 캐릭터 요즘 진짜 인기잖아요. 네. 저도 사고 싶었는데 품절입니다. 아니 이건 지금 한국에서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다 품절인 상태인 굉장히 인기 있는 건데 특히나 이 세계 셀럽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꼭 한번 뭔가 좀 인증 사진을 올리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요. 너무 갖고 싶고 못 구한다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거만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뭔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해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거만해지는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리시던 피규어를 저희가 직접 공수를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 대단하죠?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2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게 한 와. 20화 갔었으면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공수를 해봤는데, 자, 이 박스를 이제
직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랜덤 박스라고. 이걸 하는 랜덤 거죠. 박스라고 여기 하는 거죠. 궁금했어요. 랜덤 박스가 이쪽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나오는 거.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자, 이거 안 근데 보이네. 지금은 6개가 아니라 지금 네. 보시면 실루엣으로 보이는 네. 7번째 캐릭터가 네.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히든입니다. 아. 그래서 히든을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는 6개 캐릭터가 아닌 뭔가가 나왔다? 나 이거 짝퉁 아니야? 이게 아니라 대박 당첨되신 거죠. 그러니까요. 제일 아, 비싸게 이게 파는 나오면 거. 대박인 거예요? 네. 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흥미가 있네요. 과연? 이런 매력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기회는 두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오. 네, 아, 한번 봐주시죠. 국진 씨가. 근데 뭐 국진 씨. 무슨 색이 나올까요? 그러면 제가 1차 개봉을 할 테니 2차 개봉을 해 저희 아, 교수님께.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자, 그럼 지현 씨는 흥미를 해서 눈을 감고 계세요. 그럴까요? 네. 이 안에 아마 한 번 더 뜯어야 될 겁니다. 봉투에 들어있을 텐데. 무슨 색일까요? 아, 저기 없는 게 좋은 거 보라색? 아니에요? 향기가 비누예요? 비는데 이거. 디퓨저 아, 같은. 한번 볼까요? 아, 눈 언제 떠요? 오늘 중국 특집. 아니, 눈은 저희 방송 끝날 때 그때 클로징 할 때 같이 아, 눈 뜨고 한번 궁금한데. 보는 걸로 하는데요. 향이 있는데. 자, 중국 특집. 살짝 눈을 뜨고 한번 봐보시죠. 빨간색이네. 빨간색으로. 대박.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냄새가 나요. 향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디퓨저, 고체 아. 디퓨저. 아, 이 체스판에 있는 특별한. 네.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가 지금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또 경제 TV니까 이걸 좀 다가가 보면 이게 좀 경제 쪽으로 해서 테마거든요, 일종의. 네. 테마인데 이 테마군이 너무 커지니까 산업으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하나의 산업이다. 저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 맞죠, 교수님? 그렇죠. 당연히 이건 거대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 보시고 한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에 1689억 위엔의 매출이 있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1101억 위엔 매출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려 40% 이상을 성장을 했어요. 문제는 그 뒤입니다. 뒤에 보면 2025년 아직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전년도 매출치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IP 산업이 얼마나 유망한 산업으로서 중국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런 굿즈를 만들 때 이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명했던 만화가 같은 분이 보호를 못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 이 지식재산권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따지고 좀 보호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중국은 아직도 완전히 정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중국도 이런 굿즈 상품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IP 산업이 계속 커갈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 되는데요. 네. 또 오늘도 김희교 교수님과 함께하는 유익한 이노트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드넓은 중국 가보고는 싶은데 어딜 가야 할지 모를 때 모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에 조금 정적이었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산 바다에서 산을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익스트림한 걸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뇌양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뇌양. 어떤 곳으로 갈지 함께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향할 곳은요, 바로 뇌양 후난성 뇌양이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수상 비행기를 타고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둥팅호 자연보호구역의 이 면적이 약 15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이런 호수입니다. 여기 바다 아니에요. 네, 근데 매년 100만 마리의 이 철새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곳은 사슴들의 서식지라고 합니다. 네, 멋지네요, 정말. 이곳은 구런의 사당인데요. 네. 구런은 중국 낭만주의 문학의 창시자이고요. 그리고 또 충절과 애국심으로 이 강에 투신을 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외양은 구런과 관련된 문화 유적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이상 자연과 역사가 함께 깃든 곳 바로 외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외양 매력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지역은 중국 역사의 수많은 문인들이 이 지역에서 글을 남겼어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보가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등악양루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아, 그래요? 이 시, 제가 읽는 것보다는 국진 씨가 한번 네, 국진- 멋지게 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登岳阳楼，杜甫。昔闻洞庭水，今上岳阳楼。吴楚东南坼，乾坤日夜浮。亲朋无一字，老病有孤舟。戎马关山北，凭轩涕泗流。 여기서 박수. 그래요. 저는 지금 중국 영화 본 것 같아요. 이거 딱 이렇게 여기다 하다가 BGM이 좀 그러니까요. 잔잔하게 깔아줘야 네, 되는데 뭔가, 편집. 네. 사실 이 유양로라는 식구에 방금 네. 전에 조금만 제가 해석을 그래서 해드리자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옛날에 둥팅호라는 곳은 내가 얘기로만 전해 들었는데 오늘에야 내가 드디어 이 악양로에 오르는구나. 오나라와 초나라가 갈라지고 또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이 둥팅 호수에 떠 있는구나라고 이렇게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내가 이 말로만 듣던 동팅호를 다 봤더니 네.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죠. 근데 이 넓은 이 크기에 오나라와 초나라는 갈라졌고 하늘과 땅만이 맞습니다. 이곳에 떠 있다라는 참 괜찮네요. 네, 정말 중국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좀 달리 보이시는데 그만큼 시가 절로 나올 만큼 잘한다는 칭찬. 시가 절로 나올 만큼 절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밌네요. 중국 사람한테 중국어 잘한다고 칭찬하는다는 뭔가 게 좀 다르게 보였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게, 한국말만 쓰셨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어쨌든 매력 있었다 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가 호수다 보니까 또 생선 같은 먹거리도 엄청 그렇겠네요. 유명한 것 같은데 저 또 마라카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와 마라카오이도 아실 정도면 마라카오이가 중국 음식. 뭐예요? 마라 맛의 카오이가 구운 민물구이라는 뜻이거든요. 민물고기 구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양이 사실 후난 지역이 또 미식의 도시로 유명한데 이 외양은 후난 야식 제1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먹을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양로를 구경한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포대산 야시장에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마라카오이 같은 이런 민물 생선 구이 요리들을 꼭 먹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카오이집 그리고 바베큐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하나 추천하고 싶은 그래요. 음식이 교수님 웬만하면 추천 안 드디어.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민물가재 바베큐. 민물가재 바베큐 꼭 드셔보십시오. 그 범죄 도시에서 윤계상 맞습니다. 씨가 네. 먹는 그 새우 딱 그거예요.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참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진만 보고는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 언젠가는 제가 꼭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온 모든 순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소식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우리 지연 씨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줬나요? 저는 역시나 교수님께서 특별히 추천해 주셨던 마라가재 바베큐도 꼭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선배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저는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표창소녀. 그게 맞네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제 어렸을 때 꿈이 닌자였거든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이 중국의 우주항공, 우주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거 뭐 있으실까요? 즐거웠고요. 돌아가면서 두보의 등악양루를 한번 다시 읊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국진 씨한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국진 씨는 다 즐겨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러울 뿐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뵈면서 차이나 온!